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태세 전환이 마침내 이뤄졌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죠. 사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겼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새로운 체제로 총선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아마 한동훈, 원희룡 이 두 사람을 축으로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텐데 드림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위원회가 출범을 해야 되죠. 당장 비대위원회,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선대위원회, 이 선거대책위원회 이 순으로 꾸려질 텐데 지금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치 경험이 있는 원희룡 장관 쪽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선대위원장은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가겠죠.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앞장서고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뒤를 바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은 좀 더 외부 인물, 객관적인 인물이 앉아서 정말 공천을 잘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가장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원희룡, 한동훈, 그리고 또 한 명,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드림팀이 꾸려진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금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도 선거는 인물과 구도 뭐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데 일단 구도 대결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인물 대결이 이제 공천이죠.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을 하고, 그리고 이 선거 지원 요새 같은 것을 한동훈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지금 불리한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기현 전 대표죠. 이제 물러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잡음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가 미적미적하는 바람에 좀 경로했다. 지금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인데 경로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조선일보 일면 톡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여위기 내 책임, 총선 넉 달 앞두고 여당 지각 변동,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퇴를 했고,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당이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저의 몫이다. 당대표직을 사퇴를 했는데 취임 9개월 만입니다. 총선을 지금 119일 앞둔 시점에서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현 원내대표죠. 그 체제를 짧게 거치겠죠.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자기 지도부로 거론되는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지금 혁신위 활동 과정에서 좀 서툰, 정치적으로는 좀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요한 재등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3면 기사는 김기현이 이준석이 해동 공개하자 30분 만에 회견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표를 냈다. 여당 대표가 본인의 거취가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고 자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국회 대표실이나 당사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 놓고 뭐 사퇴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페이스북에 딱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준석이 어제 내가 김기현과 만났다 그렇게 공개를 하고 나서 30분 만에 사표를 던진 거죠. 참 당당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로 당당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이 사퇴 방식이 이하하다. 자, 그래서 당대표 사퇴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것이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13일 오후 어제 오후 5시 3분쯤에 페이스북에 당대표 사퇴 입장문을 올렸는데 이준석이 김기현과 오전에 만났다 이것을 언론에 막 알린 지 30분 뒤였습니다. 두 사람이 뭐 11시부터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데 이 두 사람 회동은 이준석이 또 자기가 오늘 내가 김기현을 만났다. 김기현이 당 상황에 대해서 불쾌하더라.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4시 30분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만남을 공개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저도 동의했다. 원래 제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만나기로 예정된 것인데 어쩌다 보니 김 대표 거취 얘기를 더 하게 됐다. 뭐 이러면서 김기현과 만난 것을 뭐 선제적으로 또 자기 홍보에 활용을 했죠. 그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다고 밝힌 그 시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이었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이날 오전 이준석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거 뭐야 하고 뭐 만난 배경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김기현이 기자회견 형식이 아닌 페이스북으로 사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이런 반응도 나왔고 한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고뇌에 찬 결정인 만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러면 내주 비대위 꾸릴 듯. 그런데 김기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들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핵심 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럼으로써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김기현 대표는 양손에 떡을 들고 있었죠. 한쪽은 당 대표 그리고 또 한쪽은 울산 남구을 그대로 출마하는 거 험지 출마가 아니고 근데 둘 다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권고했을 때 울산 거를 내려놓으면은 이 당대표직은 유지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둘 다 가지려고 하는 바람에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혁신, 희생 이런 게 꼬여버렸죠. 그래서 아마 장제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을 나눴겠죠.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 김기현은 또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울산시장 선거 출마하는 것만 내려놓기 울산 선거, 울산 총선 출마하는 것만 내려놓기에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어떤 희생 모습도 안 보이는 격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기현은 대표직을 내려놨는데 울산 총선에는 다시 나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도 사퇴를 하면서도 불출마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여전히 한쪽 손에는 떡을 들고 있겠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상황을 파악을 하고 경로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제가 좀 더 취재를 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송국근의 현장 정치.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다시 취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체제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 김기현 이 사태의 배경 진짜 마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까지 좀 취재를 해서 오후 2시 아시아투데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송국근의 현장 정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다음 주에 비대위가 구성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으로는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론이 되고
함께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주변에 일단 비대위원장을 맡을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이 요구할 경우 열려있다는 관측에 놓은다. 그리고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안대희 전 대법관, 또 권영세, 나경원 이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선임이 되겠죠. 그래서 정권을 쥐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을 시킬 수 있지만 지금 총선 준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비대위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출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선대위는 조금 시간을 두고 되겠죠. 그래서 이 비대위원장 지금 원희룡 공천관리위원장은 제3의 인물, 그 다음에 선대위원장은 이 한동훈 이렇게 주도하는 그 체제가 유력하지만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을 놓겠죠. 지금부터 여건 핵심부에서 여건 핵심부 뭐 용산에서도 뭐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 포석을 놓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이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부터 이 말씀드릴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좀 읽힐 수가 있는데 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일단 여권은 1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공식 그 당무를 중단하고 거취를 숙고해온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건 윤 대통령의 의중이 깔렸다고 보고 있다. 당연히 깔렸겠죠. 윤 대통령이 지난 8일에 김기현 대표, 인유한 위원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혁신의 50%를 성공을 했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당이 잘 반영해서 완성하면 100%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이것은 인유한 위원장의 희생, 혁신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핵심은 김기현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당장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주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바라고 있었죠. 그럼에도 김기현은 혁신이 종료 날인 11일에 불출마 이런 구체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사적생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뭐 언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화를 많이 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이 종료 날 불출마 선언 같은 구체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장제원 의원이 먼저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 이 보고를 네덜란드 행 비행기에서 보고를 받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경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김기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대표직 사퇴로 몰렸다. 애초 김기현 대표가 먼저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은 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따라 나서는 모습을 만들려 했는데 이것이 김기현이 버티는 바람에 양손에 떡을 들고 버티는 바람에 장제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여권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 순방을 떠나기 전에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에게 희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응답하지 않으니까는 장 의원이 먼저 응답한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든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있으려다가 지금 하나는 내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용산에 울산에는 5선을 노리면서 출마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자, 중앙일보 오늘 일면 톱 기사는 이겁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그리고 이낙연은 신당 선언. 이낙연은 신당 선언을 했다. 지금 그 야당은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죠. 김기현 대표 SNS로 밝혔는데 불출마, 울산 불출마는 언급 안 했다. 자, 이런 기사를 실었고 이낙연은 SBS에 출연해서 신당 창당을 진짜로 할 건가 이 질문에 예,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확답을 하는 거죠. 새해 초에는 새 희망과 함께 창당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창당 문제가 이낙연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해서 창당을 공식화했고 민주당 분화가 시작이 됐다. 자,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는 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오늘 인터넷판에는 단독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 이런 겁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 문재인 새해에 청와대 출신 대거 부른다. 출마 행정관 사저로 몰릴 것이다. 자, 총선이 다가오고 야당이 지금 분화되고 하니까는 양산에 있는 문재인도 덜썩덜썩하겠죠. 그래서 자기 과거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번에 출마할 사람들을 양산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또 단합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월 1일, 2일 경남 평산마을 사저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를 대거 초청하는 신년 할애회, 그 양산으로 불러 모아서 신년 할애라는 형식으로 자기 편 단축하게 자기 편 이렇게 결속시키는 그 행사를 연다는 겁니다. 최근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게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초청 의사를 전했고 새해인 1월 1일과 2일 이틀간 사저를 개방하는 대규모 신년 행사를 연다. 그동안 수석 비서관이나 장관급 인사가 소규모로 평산마을 책방을 방문을 했었죠. 그렇지만 행정관 출신까지 전부 사저로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철이 됐으니 또 판을 벌이는 것이죠. 양산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 중앙 정치 무대에 관심을 끊지 못하는 문재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도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고 총선이 끝나면은 이재명 수사는 일단 낙되고 문재인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어제 송영길은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검찰 송영길 혐의액 9억 2,955만 원, 9억 2,950만 원 돈봉투를 포함해서 수사 8개월 만에 영장 쳤고 이정근 파일발 돈봉투 사건 정점에 있는 송영길 영장 청구. 자, 이런 내용입니다. 돈봉투 제공, 정당법 위반 혐의에 더해서 먹사연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불법 자금 수수 의혹, 그리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영길은 뭐 휴대전화를 폐기를 하고 하드디스크 교체를 해서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이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판사들이 증거인멸 정황을 자세하게 보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하드디스크 교체한 것까지 영장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송영길의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2월 1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